안녕하세요. 홀덤 닥터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는 리버에서 왜 이런 액션을 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핸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 지인이 플레이한 핸드인데요. 블라인드는 2-5이며 히어로는 미들 포지션에서 파켓 잭을 받았습니다. 프리플랍에 25개로 오픈 레이즈를 냈고요. 하이잭에서 핸드 레인지가 많이 넓은 플레이어가 콜을 냈고, 빅 블라인드에서도 콜을 하면서 3명이 플랍을 보게 되었습니다. 플랍은 이렇게 오픈이 되었고요. 빅이 체크하자 히어로는 40개로 컨베트합니다. 그러자 하이잭이 콜을 했고요. 빅 블라인드는 폴드 했습니다. 팟이 약 160개가 되었고, 턴에서는 스페이드 퀸이 나왔고, 히어로는 80개로 더블 배럴을 이어갑니다. 하이잭은 또 콜을 냈고요. 리버에서는 클럽 7이 나왔습니다. 히어로는 320개의 팟에서 자신의 스택을 보더니 150개로 배팅을 이어갔는데, 하이잭이 나머지 스택을 올인합니다. 히어로의 남은 스택은 약 8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랜 고민 끝에 폴드를 했다고 합니다. 핸드가 끝나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고 하는데 이 핸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랍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핸드는 어떤 플레이어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을 좀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핸드입니다. 프리플랍에 히어로가 파켓 잭으로 오픈을 했고, 하이잭과 빅이 콜을 해서 플랍을 보게 되었죠. 팟은 약 80개고 플랍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플랍은 타이트한 플레이어한테는 좋지 않은 플랍이고 루즈한 플레이어들에게는 좋은 플랍입니다. 히어로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뭔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연이 생겼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플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블라인드는 결과적으로 폴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역시나 타이트한 빅블라인드는 체크를 했고, 히어로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플랍이기 때문에 당연히 컨벳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히어로가 이제 80개로 컨벳을 하니까 하이잭이 콜을 했고요. 빅 블라인드는 폴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즈한 플레이어가 콜을 한다면 뭐라도 맞췄거나 최소한 7x 핸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카드라던가 9을 맞춘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있는 거, 아니면 뭐 이런 카드 바텀 페어를 맞췄지만 스트레이트가 있는 거,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런 식의 뭐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있는 거, 어쨌든 이런 핸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말은 히어로가 액션을 이어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상대의 핸드 레인지를 예상하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빅이 폴드하면서 헤즈업이 되었고, 턴에서는 퀸 스페이드가 나왔습니다. 히어로는 80개로 더블 배럴을 이어갔는데요. 어떤 분들은 턴에 이렇게 위험한 카드가 나왔는데 더블 배럴 하는 건 좀 무모한 것 아니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드에 불편한 카드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체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대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위험하죠. 그런데 상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7X 카드, 뭐 요런 카드, 뭐 요런 게 되겠죠. 이런 걸로 이제 뭐 폴드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배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 플레이어의 성향이 아까 보여줬던 이런 식의 카드로 오버카드가 이제 껴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재수가 없는 상황으로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카드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타이트한 플레이어든 루즈한 플레이어든지 간에 위협적인 카드인지 아닌지는 배팅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루즈한 플레이어들이나 타이트한 플레이어들 모두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카드도 겉샷으로 콜을 했다가 턴에 퀸이 맞아지는 그런 상황도 역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7X 핸드가 됐든 이런 겉샷이든 이런 스트레이트 드로우 카드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턴에서 퀸이 뜸으로써 배팅을 하기보다는 체크를 하는 것도 괜찮은 플레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여기서 히어로가 체크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이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내가 여기서 만약에 80개만 베팅을 해도 괜찮은데 상대가 100개를 베팅, 120개를 베팅하게 되면 상대가 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베팅 사이즈를 조절해서 데미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베팅 사이즈를 조절하게 되기 때문에 그 스택의 변화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상대가 꼭 턴에 베팅을 하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체크를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그런 패시브한 플레이도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히어로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지 더블 배럴을 이어갔죠. 지금의 액션은 상대방의 핸드 레인지를 좁힐 수 있는 좋은 액션이지만 배팅 사이즈가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 하프 사이즈 배팅이라서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액션일 가능성이 높아요. 차라리 오즈를 주는 액션을 해서 이지콜을 받아내던지, 그것도 아니라면 오즈를 훨씬 상회하는 액션으로 추가적인 밸류를 받아내는 것이 리버에서 액션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프 사이즈로 배팅을 해버리면 어떤 핸드로 콜을 했는지 여전히 두리뭉실합니다. 그렇다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히어로의 더 큰 실수는 리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히어로는 320개 팟에서 150개로 액션을 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배팅보다는 체크를 하고 상대가 액션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히어로는 프로텍트 뱃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상대의 배팅에 폴드하지 않고 콜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어로의 폴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이스 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히어로가 150개를 배팅을 했고 나머지 80개를 들어가지 않은 것은 누구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히어로가 이길 게 별로 없어요. 일전에 소개한 5 트립스를 맞춘 상태에서는 핫 커밋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지만, 지금은 사실 상대방이 5나 10, 퀸, 투페어, 여러가지 굉장히 많은 그런 카드들이 있죠. 히어로가 이길 수 있는 게 진짜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히어로는 150개 뱃에서 80개를 더 넣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팟커밋을 고려한다면 이거는 폴드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것을 하이잭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루즈한 플레이어라 하더라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 판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액션이, 그러니까 하이잭의 액션이 블러핑일 경우에는 이거는 잡히기가 되게 쉬운 그런 상황이에요. 팟커밋이 이미 돼 있고 히어로가 이 상황에서 못 죽고 에이 확인 이런 식으로 이제 콜을 해버리면 잡힐 게 뻔하기 때문에 휴즈한 블러핑이 아닌 이상은 이런 블러핑을 잘 안 하게 되죠. 보통은 설령 하이잭이 그런 생각을 못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하이잭이 올인을 했다는 것은 블러핑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또 히어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히어로라면 못 믿고 콜하느냐, 들어간 게 있어서 콜하느냐의 형태로 남은 스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폴드하기 어려운 것이 또 이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는 누구라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히어로의 이런 액션이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 다만 적용해야 될 타이밍이나 상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상대가 띵킹 레벨이 높거나 게임을 다각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추가적인 밸류를 살리기는 어렵겠지만 상대를 폴드시키고 팟을 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앞에서 패시브하게 하는 게 좋고 이런 상황에서 이길 게 별로 없다고 얘기하면서 띵킹 레벨이 높은 사람한테는 이런 액션을 하는 게 좋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제가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이 핸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괜히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할까 말까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배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있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상대에게 스트레이트 드로우와 같은 핸드가 없다는 경우에 한해서겠죠.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상대가 어떤 실력을 가졌고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히어로의 액션은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플레이를 하는 단순 루즈한 플레이어들은 있는 힘으로 누르려거나 다양한 전략을 쓰는 것보단 단순하게 플레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히어로 액션에 대해서 조금 복잡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320개 팟에서 150개 배팅하고 남은 스택 80개만 안 넣을 거면 뭐하러 배팅을 해?
체크홀드를 하든지 체콜을 하든지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대의 성향에 따라서 플레이를 다르게 가져간다라고 조건을 달아버리면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플레이를 하면 일관된 플레이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적고 밸류도 덜 살리고 맥시마이징도 덜 하고 모든 게 다 그냥 중간 정도로 돼요. 그런데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사족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번 핸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접근을 하고 상대방의 성향을 분류해서 복기를 해본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핸드예요. 평소에 하지 않던 형식으로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리뷰를 하고 나 보니 그냥 이 핸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평소에 하지 않던 형식으로 리뷰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메일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번 핸드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